회장님? 저 할망구가 왜 여기에? 강남 K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가 사람들 얼굴을 차갑게 비추던 그때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골목 해장국집에서 수준을 따지며 물티슈로 의자를 닦던 여자 오희정은 잔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그 여자가 깎아내리던 그 할머니가 한복 자락을 끌며 조용히 들어오자 사람들 흐름이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길을 열었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악수를 청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정은 억지 미소를 붙였지만 입꼬리가 경련처럼 흔들렸고 목덜미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검은 코트의 남자가 할머니 옆에 붙어 낮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희정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희정을 향해 아주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희정 씨?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골목 끝 낡은 간판 아래로 노란 전등이 번져 있었어요. 종로 해장국 유리문엔 김이 옅게 서리고 안쪽에선 뚝배기 끓는 소리와 국물 냄새가 사람을 먼저 붙잡았습니다. 은옥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뒤에도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는 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곧 편안함은 아니었지요.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은옥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가게가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을 달래고 마음을 풀어주는 자리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가게 안에는 오래된 나무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고 벽 한쪽에는 빛바랜 사인들이 빼곡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낙서 같은 인사부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의 필체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은옥은 그걸 자랑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결국은 뜨거운 국물 앞에서 본심이 한 번쯤 새어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은옥이 앞치마에 손을 닦고 주방 쪽으로 돌아서려던 때 문에 달린 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조심스레 열린 문틈으로 차가운 겨울 공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이내 따뜻한 김에 밀려 사라졌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준서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병원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고 흰 셔츠 소매 끝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조급한 기운도 섞여 있었지요. 은옥에게 준서는 자랑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손자였습니다. 그 뒤로 소영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원피스, 조심스러운 미소, 그리고 가방끈을 쥔 손끝에 작은 긴장. 소영은 문턱을 넘는 순간 눈으로 가게를 한번 훑었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바닥, 묵직한 국물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지요. 왔냐? 추웠지? 어서 들어와. 은옥이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소영에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 양도 어서 와요. 여긴 비좁아도 따뜻하긴 해. 네, 할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약간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서는 눈치 없이 밝게 웃으며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영도 따라 앉았고요. 은옥은 말없이 물을 올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를 데웠습니다. 뚝배기에 국물을 붓는 소리가 나자 가게가 다시 살아있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후 은옥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뚝배기 2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소영의 얼굴을 잠깐 가렸다가 금세 거쳤지요. 자, 먹어.
병원에서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냐. 할머니, 진짜 이 냄새만 맡아도 살 것 같아요. 준서는 국물을 한 숟갈 뜨고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오늘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충분했지요. 소영도 수저를 들어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곧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아주 잠깐 늦게 왔어요. 은옥은 그 작은 늦음을 보았습니다. 입에 안 맞으면 말해. 억지로 먹을 것 없다. 아니에요, 할머님. 정말 맛있어요. 소영은 애써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은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찬을 소영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밀어줬지요. 따뜻하게 챙기되 마음을 캐묻지는 않는 방식. 은옥이 평생 써온 말없는 예의였습니다. 국을 몇 숟갈 뜬 뒤 은옥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소리가 조금 잠잠해지자 가게 안에 남아있던 공기가 한껏 모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견례 말이다. 날짜 잡았다며.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다음 주 토요일로요. 소영이네 아버님도 시간 맞추신다고 하셨어요. 소영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다시 굳었습니다. 은옥은 그 변화가 집안 분위기에서 오는 것임을 직감했지요. 겉으로는 반듯해 보여도 집안 사정은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옥은 망설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장소는 여기로 하자. 준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소영은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여기요? 할머니, 여기서요? 그래. 우리 가게에서 하자. 준서가 조심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설득하려는 웃음이었지요. 할머니, 보통은 조용한 데서 하잖아요. 소영이 아버님은 교육계에서 이름도 있으시고요. 이런 골목 식당은 조금.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이런 골목 식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준서에게도 걸린 듯 했지요. 소영은 준서의 말에 맞장구를 치지 못하고 수저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옥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 양, 싫으냐? 아니에요, 할머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쉽다. 근데 눈은 어렵다. 은옥의 말은 따지듯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확인하는 톤이었지요. 소영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님, 저희 엄마가 체면을 많이 따져요. 아버지는 조용히 넘어가시는데요.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소영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은옥은 그 움츠러듦을 보며 오늘 저녁 이 얘기가 소영에게도 가볍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준서가 소영의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 말할게. 그 다정한 말이 끝나자마자 소영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소영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지요. 화면을 꺼내 확인하진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준서도 눈치를 챈 듯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아직은 오늘 저녁을 깨고 싶지 않았겠지요. 은옥은 물잔을 소영 쪽으로 밀어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돈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준서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옥은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김은 뜨겁게 올라왔다가 금세 천장으로 흩어졌지요. 사람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히 붙잡아도 뜨거운 순간엔 결국 새어나오곤 했어요. 번지르르한 데서 웃고 앉는다고 사람이 좋아지나. 사람 됨됨이는 불편한 자리에서 더 잘 보이는 법이다. 소영은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손끝이 차가워 보였어요. 은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내가 평생 지켜온 자리다. 이 자리에서 너희 아비도 너도 컸다. 그러니 이 자리부터 보여주고 싶다. 우리 준서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걸 보고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상견례 장소 하나를 두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준서는 문득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조명 아래서 눈에 띄었어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풀어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옥의 마음을 따른다는 표시이자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번쩍임을 걷어내겠다는 뜻이었지요. 소영은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불안, 부담, 그리고 말 못할 망설임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가방 속 진동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소영은 결국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옥은 소영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자를 들고 준서의 뚝배기에 국물을 조금 더 떠주었습니다. 준서야, 국물 더 떠줄까? 소영 양도 더 먹어. 먹으면서 얘기하자.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고 소영도 작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눈은 자꾸만 가방 쪽으로 향했지요. 지금 이 약속이 상견례의 약속이 아니라 어쩌면 소영의 집안에서 이미 시작된 어떤 싸움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걸 소영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은옥은 뚝배기 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김이 가게 안을 메우는 동안 은옥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준서가 은옥에게 어떤 손자인지, 그걸 먼저 보여주는 게 은옥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인사라고 믿었지요. 그렇게 소박한 해장국집에서의 약속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군가에게는 시험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따뜻함과 달리 문 밖의 골목 공기는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은옥은 평소처럼 이른 시간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도 가게 안은 뜨거운 뚝배기 김으로 금세 훈훈해졌지요. 은옥은 팔을 다듬고 뼈를 건져내고 국물 맛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은 어제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상견례 장소를 여기로 하겠다고 말한 뒤 소영의 가방 속에서 울리던 진동이 자꾸 생각났지요.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 나는 맑은 소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문이 툭 하고 밀리듯 열렸고 찬 공기가 한 번에 들이쳤지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잠깐 서더니 도로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창밖으로 스쳤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건 향이 강한 향수 냄새와 반듯한 구두 소리였어요. 소영이 먼저 앞장서고 그 뒤로 희정이 들어섰습니다. 희정은 문턱에 발을 들이자마자 가게 안을 한번 훑쳤습니다. 테이블, 바닥, 벽, 주방 쪽까지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살짝 미간이 좁아졌지요. 소영은 그 표정을 읽고 조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들어가자. 여기 생각보다 괜찮아. 희정은 대답 대신 코끝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이런 골목에서 상견례를 한다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섰어요. 주변 손님 몇 명이 수저를 멈추고 흘끗 쳐다봤지요. 소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희정을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은옥은 주방 앞에서 그 둘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사람의 첫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는 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문을 열 때부터 서두르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기 전에 숨을 고르지요. 희정은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 결론을 품고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소영이 은옥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은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대했습니다. 왔구나. 날도 찬데 들어오느라 고생했다. 소영이 시선을 옆으로 돌려 희정을 소개하려는 순간 희정이 한 발 먼저 나섰습니다. 웃음을 띠긴 했지만 눈웃음이 아니었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은옥은 희정의 말투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버릇을 먼저 들었습니다. 은옥은 필요 이상으로 친근한 척하지도 불필요하게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인사를 예로 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 여기 앉으시지요. 희정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사돈이라는 호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희정은 그 감정을 바로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기 전 손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의자 등받이를 한번 닦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요. 소영은 난처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자. 왜? 내가 뭘 했는데? 희정은 소영의 속삭임을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은옥은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한 가지를 확인했어요. 이 집은 엄마의 말이 먼저고 딸의 마음은 그 뒤라는 것. 은옥이 물을 내오자 희정은 컵을 들고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흠집이 있는지 물때가 낀 곳은 없는지 확인하듯이요. 컵은 잘 삶으시는 거지요? 말끝이 공손한 듯 하면서도 확인이 아니라 시험 같았습니다. 소영이 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여기 할머님이 늘 깔끔하게 하셔. 여기 단골도 많고. 희정은 소영의 말을 끊지 않았지만 듣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단골이 많으면 뭐해? 단골도 수준이 있지. 그 말은 작게 흘렀지만 은옥 귀에는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은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추우셨을 텐데 따뜻한 차부터 드릴까요? 국물도 금방 끓여놓겠습니다. 희정은 그 말에 대답 대신 가게 벽의 사인들을 쓱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마디를 던졌어요. 사인이 많네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가끔 오십니다. 은옥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과시할수록 손해라는 걸 알고 있지요. 희정은 은옥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더 깊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여기로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상견례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해요. 서로 예의를 갖추는 자리니까요. 희정은 예의라는 말을 꺼냈지만 그 말에 예의는 없었습니다. 소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님 뜻이 있으셔서. 희정은 소영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 한마디에 소영의 입이 닫혔습니다. 소영은 손가방을 무릎 위에서 꼭 끌어안았어요. 손가락이 희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은옥은 그 모습을 보고도 참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은옥이 할 일은 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여기서 하자고 한 건 우리 준서가 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희정이 코웃음을 아주 작게 흘렸습니다. 잘한 자리요? 희정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주방 쪽을 한번 힐끗 보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 소리나는 환풍기, 들리는 국 끓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희정에게는 격식 없음의 증거처럼 보였겠지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르신, 저는 우리 딸이 이런 분위기에서 사돈을 맺는 건 상상이 안 돼요. 소영이 숨을 삼켰습니다. 눈꺼풀이 바르르 떨렸어요. 엄마, 왜? 틀린 말이야? 희정의 말은 이쯤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멈추는 법을 잘 모르는 얼굴이었지요. 희정은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며
은옥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준서 씨가 의사라서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결혼은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칭찬처럼 포장됐지만 결국 깎아내리는 말이었어요. 은옥은 희정의 말이 어디를 겨누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의사 개인이 아니라 집안의 바닥을 밟아보려는 말이지요. 은옥은 그 즉시 감정을 끌어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묻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돈, 그러면 어르신께서 생각하시는 상견례는 어떤 자리입니까? 희정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로 집안을 확인하고 예의를 갖추고 앞으로의 생활 수준을 맞추는 자리지요. 현실적인 이야기요. 현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어요. 소영은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현실이라는 말을 꺼낼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는지요. 은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요. 희정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습니다. 마치 은옥이 굽히는 줄 착각한 사람처럼요. 희정은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대신 더 단단히 눌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견례는 다른 곳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소부터 맞춰야 해요. 그래야 서로 민망한 일도 없고요. 그 말 끝에는 민망한 건 당신 쪽이라는 뜻이 끼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희정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할머님 앞에서 그러지 말자. 희정은 딸의 손을 탁 하고 떼어냈습니다. 그 동작이 크진 않았지만 딸이 움찔할 만큼 차가웠어요. 은옥은 소영을 보며 속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딸은 엄마 앞에서 늘 작아지는구나. 그러면서도 오늘은 용을 쓰고 있구나. 은옥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듯 말을 맺었습니다. 사돈 말씀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뜻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날 문 닫고 조용히 준비해 놓겠습니다. 희정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화가 났을 때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그럼 그날 뵙지요. 희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소영도 따라 일어났지만 눈은 은옥에게 붙들린 듯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죄송해요. 소영이 작게 말하자 은옥은 다그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추운데 조심해서 가거라. 소영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가방을 다시 꼭 움켜쥐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소영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은옥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무감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끓인 국물처럼 속이 깊은 결심의 고요였지요.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가게 안에 한 번 맑게 울렸습니다. 손님들 웅성임이 다시 올라왔고 은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방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도 은옥의 손은 잠깐 멈췄습니다. 방금 희정이 꺼낸 현실이라는 말이 단순한 체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은옥은 직감했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누르는 말은 대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더 날카로워지지요. 은옥은 다시 국자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흔들려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사람 일도 그렇다고 은옥은 믿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뜨거움에 대고 누군가는 밑바닥을 드러내겠지요.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다가오는데 소영은 가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준서에게서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은옥은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요. 국물은 끓이면 끓일수록 맑아지고 사람 마음도 시간을 두면 가라앉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은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희정 같은 사람은 가라앉을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걸요. 시간을 벌기보다 시간을 조이는 사람, 밀어붙여서 상대가 먼저 지치게 만드는 사람.
그런 기운은 첫 만남에서 이미 느껴졌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가게 안이 한산해지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은옥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이 또각 울렸지요. 망설임 없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고 그 뒤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상해 있었고 눈가엔 밤새 울다 잔 흔적 같은 붉음이 남아 있었어요. 가방 끈을 쥔 손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소영 뒤로 희정이 들어왔지요. 지난번보다 더 단정했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려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님,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시선은 바닥에 붙어 있었고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왔구나. 안쪽에 앉아라. 은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얼굴에 답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희정은 인사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으며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준비해 온 문장처럼 바로 말을 꺼냈지요. 어르신,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겠어요? 길게 끌 일은 아니에요. 부탁 같지만 사실은 통보였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희정의 목소리만으로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지요. 조금 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어요. 병원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고 흰 셔츠 소매 끝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읽은 얼굴이었지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서는 희정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의는 갖췄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희정은 준서의 인사에 짧게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점검에 가까운 눈빛으로 준서를 위아래로 한번 훑었지요. 준서는 그 시선을 받으며도 표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턱이 조금 더 단단해졌을 뿐입니다. 은옥은 물과 반찬을 내왔습니다. 희정은 물컵을 한번 쥐었다 놓더니 가방에서 각이 살아있는 A사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손때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소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소영은 봉투를 보자마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은옥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 종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이 얼마나 무거운지까지는 아직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희정이 봉투를 톡 치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어른들끼리 정리할 게 있더라고요. 요즘 결혼이 어디 쉽나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적어왔어요. 준서가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님, 정리라면 무슨 정리 말씀입니까? 희정은 웃었습니다. 웃음은 부드러운데 눈이 차가웠어요. 예단 목록이에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은옥은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정을 똑바로 바라봤지요. 기본이라 사돈 기준이. 기본이 무엇인지부터 들어야겠군요. 희정은 기다렸다는 듯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은옥 쪽으로 밀었습니다. 보시면 돼요. 말로 하면 서로 기분만 상하니까. 은옥이 종이를 받는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예단이라는 단어가 낯설어서가 아니었어요. 은옥은 예단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다만 예단이 얘가 아니라 압박이 되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봐왔지요. 은옥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몇 줄을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강남 30평대 전세 보증금, 수입세단 한 대, 예식장 계약금 및 진행비 선납, 혼수 일부 현금 정산, 마지막 줄에는 기타 협의가 붙어 있었습니다.
협의라기보다 덜 적어 놓은 요구처럼 보였지요. 준서는 종이를 한 번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문장 사이에서 멈칫했고 목젖이 크게 한 번 움직였어요. 잠시 후 준서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예단 목록입니까? 희정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이건 예단이 아니라. 준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옥은 손자가 지금 화를 내기 전에 예의를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준서는 희정이 내미는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도 끝까지 선을 지키고 있었지요. 희정은 손톱을 한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다 이 정도는 해요. 준서 씨도 체면이 있잖아요. 우리 소영이도 체면이 있고요. 체면. 희정은 그 말을 유난히 잘 골라 썼습니다. 그 체면이 누군가의 삶을 갈아 넣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희정은 모르는 척했지요. 은옥은 종이를 천천히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우리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희정의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그 차가움은 마음이 급한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어렵다고요? 희정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날카로웠지요. 어르신, 손주를 의사로 키우셨으면 그 정도는 능력이 있으셔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혼이 우리 쪽에서 훨씬 양보하는 줄 알았어요. 소영이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희정은 소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그 한마디에 소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서는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지요. 은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단은 서로 예를 갖추는 일이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희정이 피식 웃었습니다. 겁이요? 현실이에요. 어르신이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희정은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어르신, 이거 못 맞추면요. 우리도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식 날짜 잡기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죠.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옥은 그 협박에서 체면이 아니라 급함을 느꼈습니다. 말끝에 묻어나는 조급함,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끌어와야 하는 사람 특유의 냄새였지요. 돈이 급한 사람은 늘 현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남의 몫으로 넘기려 하지요. 준서가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목록이 소영 씨 뜻입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자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영은 준서를 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아주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준서에게는 너무 길게 들렸지요. 희정이 대신 말했습니다. 얘가 뭘 알아요. 어른들이 해줘야지요. 소영이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러겠지. 그런데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엄마가 하라고 해서.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소영은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손끝으로 가방 끈만 더 세게 쥐었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몸짓이었지요. 준서는 종이를 다시 들어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희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못 맞춘다? 네. 그리고 맞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거래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희정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하다가 이내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을 꺼내 들었지요. 그럼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릴 만큼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소영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준서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내 입으로 말해달라고요. 소영은 입술을 떨며 겨우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 씨. 하지만 소영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끊긴 말이 준서의 마음을 한 번 더 끊어놓았지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가 낡은 바닥을 긁었습니다. 할머니 가요. 준서는 은옥 쪽으로 팔을 내밀었습니다. 은옥은 그 팔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희정은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질까 불안한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소영이 급히 일어나 준서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준서 씨,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준서는 소영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한마디에 소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희정은 입을 열려 했지만 준서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은옥이 희정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끓인 국물처럼 깊고 조용한 눈이었지요. 사돈. 희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몰아붙이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돌아섭니다. 희정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돌아설 사람은 돌아서라고 하세요. 저는 제 딸 인생을 지켜야 하니까요. 은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이길 일이 아니었지요. 소영은 준서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울먹였습니다. 희정은 소영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붙잡는 손에 다급함이 실려 있었어요. 소영은 마지막으로 은옥을 돌아봤습니다. 눈동자에 말하고 싶은 것이 맺혀 있었지만 결국 입은 열리지 않았지요.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들렸어요. 은옥은 텅 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였던 예단 목록을 떠올렸지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욕심과 조급함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행주로 테이블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끝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지요. 이제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자리인지 바뀔 차례였습니다. 희정과 소영이 떠난 뒤 가게 안은 한동안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시간이라 테이블은 비어 있었지만 국물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은옥은 행주를 쥔 채 같은 자리를 몇 번이고 닦았습니다. 닦아도 방금 전의 말들이 공기 속에 기름때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지요. 준서는 문이 닫힌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가 난 사람이 억지로 참을 때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준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어머님이라 부르며 예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손으로 마음을 눌러 담은 채 나왔지요. 할머니. 준서가 낮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자리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은옥은 준서를 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남은 물자국을 훑어보고 그릇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 손길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어요. 은옥이 화가 나면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걸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섭기도 했지요. 준서가 다시 말했다. 소영 씨가 어쩌면 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준서의 눈이 잠깐 젖었습니다. 울려고 해서가 아니라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생기는 통증이 눈으로 올라오는 듯 했지요.
은옥은 그제야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꾸짖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보고 속을 많이 겪은 사람의 눈. 준서야. 은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내가 고개 숙일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모욕을 당하셨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낮아졌지요. 스스로도 그 감정을 붙잡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은옥은 한숨을 길게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서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툭 얹었습니다. 투박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사람 말이 칼이 될 때가 있다. 그 칼을 맞았다고 해서 칼을 쥔 사람처럼 변할 필요는 없어. 그 말이 준서의 가슴에 조금 늦게 내려앉았습니다. 준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옥은 주방 쪽으로 걸어가며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닿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지요. 준서는 그 뒤를 따라가다 말고 주방 입구에 서서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옥의 등은 굽지 않았고 어깨는 작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이 늘 익숙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은옥이 해장국집 할머니만이 아닌 것처럼요. 잠시 후 은옥은 손을 닦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장롱 옆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더니 검은색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 휴대전화가 아니라 오래된 폴더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흠집이 조금 있었고 버튼은 번들거렸지요. 그런데 은옥의 손길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처럼 익숙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은옥은 대답하지 않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두어 번 울렸고 곧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옥은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손님들에게 쓰던 푸근한 말투가 아니라 단단히 다듬어진 말투였지요. 나 은옥이야. 잠깐의 공백. 수화기 너머에서 누군가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준서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이 가게에서 들을 일이 아니었지요. 은옥이 짧게 말했다. 그래, 김 비서. 지금 보고할 수 있지? 은옥은 의자에 앉지 않고 가게 창밖 골목을 바라보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멈춰선 오토바이, 비닐봉지 흔들리는 소리. 그런데 은옥의 말이 이어질수록 그 평범한 풍경이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은옥이 다른 세계의 문을 잠깐 열어젖힌 것처럼요. 오희정, 오늘 내 앞에서 예단 목록을 내밀었어. 준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은옥의 입에서 희정 이름이 또렷하게 나오는 순간 준서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를 끝냈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체면을 말하지만 속은 급해. 돈이 급한 사람 냄새가 나더군. 은옥은 한 단어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그 여자 주변 자금 흐름부터 확인해. 급전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답이 오고 은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도. 준서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은옥은 목소리를 조금 더 낮췄습니다. 낮아질수록 단단해졌지요. 이름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거래처 사람들, 전세 보증금, 대출, 가압류 같은 말이 입에 붙어 있더군. 그런 사람은 과거가 깨끗할 리가 없어. 잠시 통화 너머에서 망설임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은옥은 그 망설임을 단칼에 잘랐어요.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일만 해. 소라는 싫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은옥은 폴더폰을 귀에서 떼지 않은 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손때 묻은 주방 바닥. 은옥의 삶이 묻은 자리였지요. 누군가 이 자리를 격이 낮다고 말했을 때 은옥이 화가 났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흘린 땀을 모욕했기 때문이었어요. 은옥이 다시 말했다. 또 하나. 그 여자가 끼어들려고 하는 상류 모임 자선 파티가 있다지. 준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감이 왔지요. 초대장 한 장 구해. 잠깐의 공백 뒤 수화기 너머에서 가능합니다. 같은 대답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은옥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그 여자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 억울한 사람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 입으로 세상에 내놓을 길을 열어주는 거지. 은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흔들림이 아니라 선을 확인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은옥이 하려는 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지요. 누군가의 삶을 밟고 올라선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밟으려 한다면 그 발을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자료는 조용히 모아. 법적으로 문제될 건 건드리지 말고 사실만. 은옥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회장님, 그 일은. 김 비서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은옥이 먼저 끊었습니다. 알아. 선 넘지 않게 할 거다. 다만 우리 준서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값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통화를 끊는 소리가 가게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은옥은 폴더폰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동작이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준서는 그대로 굳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회장님이라 불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김 비서라고 하신 분. 은옥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그 안의 결심은 그대로였습니다. 준서야, 세상은 너처럼 고든 사람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고든 사람을 지키려면 고든 방식만으로는 모자랄 때가 있지요. 준서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불편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위험한 일 하시려는 거 아니죠?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게 안 한다. 대신 확실하게 한다. 은옥은 준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손끝이 단단했어요. 너는 병원으로 돌아가. 내가 잘할 일은 내가 해. 그게 할머니를 돕는 길이다. 준서는 뭐라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지요. 결국 준서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준서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문종이 한번 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은옥은 주방 불을 낮추고 국물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국물은 흔들림 없이 끓고 있었지요. 은옥은 그 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요. 흔들려도 결국 자기 자리에서 제 맛을 지켜야 한다고요. 은옥은 행주를 가지런히 접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 순서를 세웠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놓치지 않게, 소란을 만들지 않되, 진실은 드러나게. 고요한 분노는 그렇게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되어 가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남 K호텔 연회장.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대리석 바닥에는 구두굽 소리가 얇게 울렸지요. 향수와 꽃장식 냄새가 섞여 들어오는데 그 향은 따뜻하기보다 차갑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은옥은 현관을 지나며 한 번 숨을 고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좋은 자리라 불렀지만 은옥 눈에는 본심을 숨기려 애쓰는 자리로 보였어요. 연회장 한쪽
기부 벽면에는 후원자 이름이 빼곡했고 무대 위 사회자는 미소를 고정한 얼굴로 계속 인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옷차림을 먼저 훑고 다음엔 상대의 인맥을 확인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그 눈빛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희정이었어요. 희정은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 라인은 정확히 맞았고 목걸이는 적당히 과하지 않게 빛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클러치가 들려 있었지요. 겉보기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었지만 희정은 이 자리에 손님으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처럼 주변을 살피며 서 있었지요. 희정은 소영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소영아, 똑바로 서. 어깨 펴고. 엄마, 우리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안 돼? 소영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얼굴빛이 창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사람의 눈이었지요. 희정은 딸의 불안이 귀찮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가면 뭐가 남니? 이런 자리엔 얼굴을 비춰야 해. 내가 앞으로 어디서 살 건데? 희정은 그 말을 하며 연회장 중앙 쪽을 가리켰습니다. 유명 재단 이사, 대기업 임원, 정치권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요. 희정의 눈빛이 그들을 훑는 동안 욕심이 아주 얇게 반짝였습니다. 희정은 그들 쪽으로 다가가며 소영에게 속삭였어요. 엄마가 오늘 누군지 보여줄게.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인사해야 하는지. 보여준다는 말이었지만 실제로 희정이 가진 것은 옷과 표정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희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 애를 쓰는 얼굴이었습니다. 희정은 한 무리의 중년 여성들 앞에 섰습니다. 누가 봐도 이 무리에서 중심인 사람이 보였습니다. 희정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입술을 달싹였지만 확신이 없어 결국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 정말 품격 있네요. 여인들은 희정을 한번 훑었습니다. 시선이 목걸이에서 드레스 원단으로 그리고 희정의 표정으로 이동했지요. 그 짧은 훑음은 검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중심 여인이 미소를 얇게 붙였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 뒤로 대화는 곧 다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희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희정은 몇 번 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웃음이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지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희정은 소영을 돌아보며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알아. 원래 처음엔 그래. 희정은 다시 다른 목표를 찾아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남성 무리였지요. 희정은 이름을 아는 듯한 사람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하지만 상대는 희정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자 그는 희정에게 얕은 미소만 남기고 등을 돌렸어요. 희정은 손을 내민 채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손바닥이 공중에서 갈 곳을 잃은 모양새였지요. 희정의 호흡이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자리에서는 숨소리도 들키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클러치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톱 끝이 가죽을 눌렀지요. 엄마, 우리 그냥 가면 안 돼? 안 돼. 희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그냥 나가면 앞으로도 계속 밖에서 서성거리게 돼. 그런 꼴은 못 봐. 희정은 소영의 팔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같은 시각 은옥은 연회장 복도 끝쪽
사람들의 시선이 덜 닿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이 은옥의 어깨를 단정히 감싸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져 있었지요. 은옥은 이 자리가 익숙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겉과 속을 동시에 봐야 하는 자리에 서본 적이 많았으니까요. 그 순간 은옥은 희정의 손에서 다급함을 보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서두르는 손이 아니라 뭔가를 놓치면 큰일 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때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은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지요. 그는 은옥 앞에서 허리를 낮추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일한 사람처럼요. 회장님. 그 한마디에 은옥의 눈빛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호칭은 이곳에서만 쓰는 것이었지요. 남자는 김비서였습니다. 은옥은 잔을 들고 있던 손을 아주 조금만 들어 신호했습니다. 김비서는 더 가까이 오지 않고 은옥이 듣기 좋은 거리에서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희정 쪽 급전 정황이 확실합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만 고정한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냐? 김비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돌려막기 흔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보증금 형태로 현금을 끌어오려 한 정황도 있고요. 외부에선 투자로 포장됐는데 실제로는 갚아야 할 돈이 밀려 있습니다. 은옥은 잔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투명한 샴페인이 잔 안에서 가볍게 흔들렸어요. 은옥은 그 흔들림이 희정의 속과 닮았다고 생각했지요. 김비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거는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습니다. 이름을 바꾼 흔적이 있고 당시 사건 관련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규모와 피해 범위를 확정하려면 직접 겪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은옥은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피해자는 찾았나? 네. 당사자 한 분이 오늘 이 행사장 근처에 대기 중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비서가 말을 멈추는 순간 은옥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다만 뭐냐? 김비서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회장님, 그 일은 자칫하면 소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언론이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아주 조금만 돌려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웃는 얼굴들, 잔을 부딪히는 손들, 서로를 칭찬하는 입술들, 그리고 그 사이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려는 희정의 모습이 보였지요. 희정은 방금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다가 대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옥이 낮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싫다. 하지만 진실은 숨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진행할까요? 은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면 일이 거칠어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요. 은옥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쳐야 할 건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말해라. 은옥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다. 본인이 말하게 해. 내가 시키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자료는 사실만. 과장도 꾸밈도 없이.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은옥이 덧붙였습니다. 희정이 지금 어디 있지? 연회장 중앙 YJ 쪽 사모님 무리 근처입니다. 은옥은 희정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희정은 소영에게 뭔가를 빠르게 말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웃는 얼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애써 만든 것이라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지요. 그때 희정의 목소리가 은옥 쪽까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면 이렇게 대하진 않으실 텐데요. 희정은 누군가에게 웃으며 말했지만 상대는 웃지 않았습니다.
희정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갔지요. 희정은 금세 자신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팔을 잡아 끌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봐. 결국은 내가 나서야 해. 내가 준서랑 결혼하면 우리도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다 해결돼. 다 해결이라는 말이 희정 입에서 나온 순간 은옥은 확신했습니다. 희정이 요구한 예단은 체면이 아니라 구멍을 막기 위한 돈이었어요. 그 구멍이 어디서 났는지는 아직 전부 드러나지 않았지만 희정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의 말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이 순간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도착한 듯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움직였지요. 희정도 그 흐름을 타고 입구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옥이 입구 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한복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조용한 소리를 냈고 은옥의 걸음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사람들 사이를 비켜달라 하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길을 열었기 때문이지요. 은옥의 뒤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래 드나든 재계 인사들이 은옥을 보고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은옥은 작게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응대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은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술잔을 든 손이 잠깐 멈췄지요. 희정은 그 장면을 보고 손에 든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고 목덜미에 식은 땀이 스쳤어요. 희정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은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해장국집에서 격 운운하며 깎아내렸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먼저 인사를 올리는 사람이었지요. 소영이 희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분이. 희정은 소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희정의 시선이 은옥의 한복 자락을 따라가다가 결국 은옥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은옥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갑지도 차갑지도 않은 얼굴. 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요함이었지요. 은옥의 시선이 천천히 희정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희정은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입꼬리가 뜻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올린 미소가 떨렸습니다. 은옥은 그 미소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무대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드러나게 될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잔을 다시 쥐었습니다. 잔 안에 샴페인이 흔들리며 작은 파문을 만들었지요. 희정의 속도 그 파문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천천히 흐르는 듯 했지만 실은 각자의 계산이 얇게 겹겹이 쌓인 공기였어요. 웃는 얼굴들 사이로 눈빛이 먼저 오가고 손을 내미는 순서가 곧 서열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은옥은 그 공기 속을 너무 오래 걸어본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희정은 고요하지 못했지요. 희정은 샴페인 잔을 손에 쥔 채로 연회장 가운데를 맴돌았습니다. 방금 입구에서 은옥을 본 뒤부터 호흡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희정은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소영은 희정 옆에서 잔을 들지도 못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지요. 엄마, 우리 저분이 정말 그 할머님 맞아? 희정은 딸의 질문을 듣자마자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 소영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희정의 목소리에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희정은 다시 자신을 다잡는 듯 턱을 들고
주변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희정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은옥이 등장한 뒤부터는 더 조심스러워진 느낌이었어요. 희정은 그 분위기를 이용해 어떻게든 나도 안쪽 사람이라는 표정을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희정이 한무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오늘 행사 참 의미 있네요. 저도 이런 좋은 일엔 늘 관심이 있어서요. 그때 연회장 스피커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희정도 그 흐름에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사회자는 환한 미소로 기부자 명단을 소개하며 말을 이어갔지요.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신 최고 후원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희정은 그 순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지금은 무대 쪽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면 희정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지요. 사회자의 다음 말이 연회장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평생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흐름을 만들며 수많은 타인의 삶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런 속삭임들이 잔잔한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희정의 눈빛도 다시 날카로워졌지요. 혹시 설마 머릿속에서 방금 본 은옥의 한복 자락이 스쳤습니다. 사회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통시장 연합을 이끌어 오신 박은옥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순간 연회장 중앙 조명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빛은 정확히 은옥 위에 내려앉았어요. 은옥은 무대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무대 아래 사람들이 길을 열어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깊게 숙이지도 과하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그 짧은 동작이 더 큰 권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오셨구나. 직접 뵙다니. 이제야 나오셨네.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희정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잔을 쥔 손이 떨렸고 샴페인이 잔 벽에 부딪혀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희정은 이를 악물고 웃는 얼굴을 만들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처럼 움직였지요. 엄마. 소영이 희정을 붙잡았지만 희정은 팔을 빼려 하지도 못했습니다. 희정의 몸이 굳어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은옥이 회장님으로 불리는 순간 희정이 가게에서 내뱉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격이니 수준이니 현실이니 하던 말들이요. 사회자의 안내가 끝나자 사람들은 은옥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옥 주변은 금세 작은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깊게 숙였지요. 은옥은 짧게 인사만 받았습니다. 과장된 친절도 불필요한 온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옥은 군중 사이에서 희정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찾지 않는 사람이 주는 압박이 더 크다는 걸 은옥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한쪽 사람들 흐름이 덜한 복도 입구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김비서가 조용히 은옥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비서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은옥 옆에 섰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회장님. 은옥은 잔을 들지 않은 손으로만 아주 작게 신호했습니다. 말해라는 뜻이었지요. 김비서가 입술만 움직이며 보고했습니다. 피해자분 도착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겠답니다. 자료도 본인 손에 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멀리 두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희정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곳이 보였지요. 희정은 지금도 웃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사람을 끌어당기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은옥이 낮게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해. 과장하지 말고 사실만.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진 말자. 김비서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비서가 물러나자 은옥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빠져나와 한쪽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은옥은 무대 뒤편 조명이 조금 덜 닿는 곳에 서서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소개가 아니라 무대였습니다. 희정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희정은 자기 살 길을 찾느라 바빴지요. 희정은 결국 아까 자신을 무시했던 중년 여성 무리 근처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신 있는 표정으로요. 희정은 소영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봐. 저 사람도 결국 사람들한테 인사받잖아. 나도 잘하면 저쪽으로 갈 수 있어. 소영은 얼어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그냥 나가면 안 돼? 희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오늘 여기서 우리 자리 만들어야 해. 그때 누군가 희정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희정 씨. 희정은 처음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도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지요.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오희정 씨, 잠깐만요. 희정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소영이 희정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희정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공포에 가까웠지요. 희정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연회장 복도 쪽에서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고 손은 잔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눈빛은 오래 눌러온 분노가 단단히 굳어 만들어낸 눈빛이었습니다. 나 기억 안 나요? 희정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남자는 희정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연회장 안쪽 사람들도 눈치를 챌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희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영은 숨을 멈춘 듯 굳었고 주변 사람 몇몇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지요. 작은 파문이 생겼습니다. 파문은 조용했지만 금세 커질 파문이었습니다. 희정은 본능적으로 소영 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지금 무슨 신뢰를 하는 건지나 알고. 신뢰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했지.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때 은옥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복도 끝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한번 날카롭게 튀면 이곳 사람들은 본능처럼 고개를 돌렸지요. 겉으로는 품격을 지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하는 눈들이었습니다. 희정은 웃으려 했습니다. 웃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추락이라는 걸 희정은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지요. 하지만 그 웃음은 마치 잘못 붙인 가면처럼 얼굴에 붙어 있으면서도 떨렸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희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말끝에 정중함을 붙였지만 눈빛은 상대를 밀어내려는 칼 같은 눈이었지요.
중년 남자는 희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있지 않았고 연회장에 어울릴 만큼 번듯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손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쥔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오래 눌러온 분노가 그 손등에 고여 있는 듯 했지요. 기억 못하는 척하는 건 당신 특기지.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희정 씨. 아니, 그때 이름이 달랐지요. 희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소영은 옆에서 숨을 들이켜다 멈췄어요. 그 반응은 너무 정직했습니다. 이름 한 조각이 공기 중에 떠오르자 소영의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희정은 서둘러 말을 끊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당신 지금 명예훼손이 뭔지 알아요?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희정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뒤는 이미 사람들의 흐름이 막고 있었지요. 구경하려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의 친절이지요. 길을 터주는 척하며 도망갈 길을 막는 것. 남자는 희정을 향해 서류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명예? 당신이 나 같은 사람들 명예는 밟아도 됐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 전 재산이요. 당신이 이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해서 들어갔던 그 땅. 그거 전부 거짓이었어요. 희정이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경호요원. 여기 사람 하나 미쳤어요. 그 순간 경호요원 둘이 멀리서 움직이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다가오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짓이 있었던 것처럼요. 은옥은 무대 뒤편에서 그 흐름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사람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길만 비켜두었지요. 남자가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고 한 장 한 장을 하객들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거짓이면, 이게 다 꾸며낸 거면 왜 판결문이 여기 있겠습니까? 종이 위에는 오래된 사건 기사 캡처, 법원 문서 일부, 이름이 지워졌다가 다시 드러난 흔적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를 받아들고 서로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사건인데? 잠깐만, 나 이 이름 기억해. 속삭임이 연회장 한쪽을 타고 번져갔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맞아, 몇 년 전에 투자 사기 터졌던 그거. 희정은 순간적으로 종이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종이를 더 높이 들고 그 자리에서 한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종이가 바람을 타며 펄럭였고 그 소리가 오히려 더 큰 증거처럼 들렸지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남자의 외침이 연회장 공기를 갈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대가 아니라 희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티는 척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만하세요.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 사람, 저런 사람들 돈 잃으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소영이 갑자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소영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소영은 희정 앞을 가로막듯 섰어요. 몸으로 엄마를 막는 자세였지요. 소영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은 아니야. 희정이 이를 악물고 소영을 잡아당겼습니다. 비켜. 너까지 나서서 창피 주려고. 소영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엄마, 우리 그냥 나가자. 제발. 소영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그 사과는 진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소영은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전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지요.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소영을 쳐다봤습니다. 따님은 알고 있었군요.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이 턱 막힌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자세히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모른다고 말해야 했는데 입술이 그 단어를 만들지 못했지요. 그때 희정이 소영을 밀치듯 끌어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얘가 뭘 알아?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 부정은 너무 크고 빠르며 너무 다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급함에서 맞다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나 봐. 말들은 순식간에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희정은 그 속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소영은 엄마를 감싸려다 결국 자기 얼굴도 함께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희정은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구멍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원은 더 촘촘해졌어요. 누군가는 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화면이 희정 쪽으로 향하는 것만으로도 희정의 숨이 가빠졌지요. 찍지 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희정이 외쳤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종이는 유난히 두꺼웠고 글자가 더 선명해 보였지요. 여기 판결문 일부입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기록은 남아요. 당신이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다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종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도 봐야겠다는 손들이었지요. 희정은 그 손들을 보며 점점 무너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정이 지켜온 건 돈이 아니라 겉모습이었는데 그 겉모습이 지금 가장 많은 손에 의해 찢기고 있었어요. 소영이 울먹이며 희정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나가자. 희정은 소영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영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는 본능 같았지요. 그러나 그 본능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딸이 저렇게 붙잡는 거 봐.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같이 짜고 들어온 거지. 속삭임이 칼날처럼 소영에게도 박혔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소영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함이야. 다들 속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은옥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희정이 만들었던 화려한 가면은 지금 만천하 앞에서 조용히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아래에서 소영까지 함께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진실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그 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받아낼지. 연회장 공기는 더 이상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숨겨둔 비린 진실의 냄새가 천천히 퍼지고 있었어요. 연회장 안쪽은 아직도 웅성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과 음악으로 포장되어 있던 공기가 누군가의 외침 하나로 찢겨나간 뒤였지요. 사람들은 다시 잔을 들었지만 잔에 담긴 건 샴페인이 아니라 소문이었습니다. 희정은 그 소문 한가운데서 몸을 가누지 못했고 소영은 엄마를 감싸려다 함께 휘말린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폐속까지 깊게 들어왔습니다. 연회장의 따뜻한 조명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멀어졌고 대신 호텔 앞 겨울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날카롭게 갈랐지요. 소영의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은 말라붙은 채로 열렸다 닫혔어요.
준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뒤가 아니라 감정이 정리된 뒤의 눈이었지요. 그 눈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어요. 준서는 한 박자 늦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예단 목록이 왜 나왔는지, 오늘 이 자리까지 왜 끌고 왔는지. 소영은 그 질문들을 한꺼번에 맞은 사람처럼 멍해졌지요. 준서 씨. 소영은 변명부터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입이 움직였는데도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굳은 듯했고 목은 꽉 막힌 듯했습니다. 준서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영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손등의 힘줄이 서서히 도드라졌지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며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준서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내려앉는 흔들림이었어요. 엄마가 깨끗하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뭔가 불법이 섞였다는 것도. 소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목구멍을 막는 듯 했지요.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소영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하면 끝날까봐. 끝나요. 그게 정상이니까요. 준서의 말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소영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지요. 소영은 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규모가 얼마나 큰지,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건 정말 몰랐어요. 엄마는 늘 옛날 일이라고 했고 정리만 하면 끝난다고 했어요. 정리만 하면 끝난다. 그 말이 소영 입에서 나오는 순간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단 목록, 희정의 다급한 눈빛, 진실이 하나의 줄로 이어졌지요. 준서는 그 줄의 끝에 소영의 침묵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준서가 묻지 않아도 소영이 스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의사랑 결혼하면 우리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소영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방조라는 단어를 스스로 입에 올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준서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근데 엄마가 무서웠어요. 집에서 엄마 말 거스르면 숨도 못 쉬게 하거든요. 준서는 소영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길에는 연민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민은 오래 머물지 못했지요. 준서에게 지금 중요한 건 소영의 두려움보다 소영이 선택한 침묵이었습니다. 무서웠다고요? 네. 그 무서움 때문에 나를 속였어요.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속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영이 준서를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한쪽 구석에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준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영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 보고 사람 고르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 소영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준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숨겼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에요. 소영이 두 손으로 준서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용한 거 아니에요. 전전 그냥 엄마가 무너질까봐 무서웠고 우리 집이 정말 끝장날까봐.
준서는 소영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힘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히, 더 단호하게 거리를 만들었지요. 그 동작이 소영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준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거짓 위에선 아무것도 못 세워요. 소영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소영도 알고 있었지요. 준서 씨 제발 한 번만. 준서는 잠시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약혼 반지가 가로등 빛에 잠깐 반짝였지요. 준서는 숨을 고르고 반지를 천천히 뺐습니다. 준서는 소영의 손바닥을 잡아 억지로 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영이 움켜쥔 클러치 옆으로 조심히 손을 가져가 소영의 손 위에 반지를 올려놓았지요.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소영 손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죠. 그 말은 화가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소영은 반지를 바라보다가 숨이 턱 막힌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안 돼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서웠던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또 무서우면 또 숨기겠죠. 또 거짓말하겠죠. 소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안 그럴게요. 다시는. 이미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준서는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소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영은 몸을 겨우 세우고 손에 쥔 반지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반지 자국이 깊게 찍혔어요. 그때 유리문이 다시 열리며 연회장 안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웅성거림, 웃음, 누군가의 세상에 하는 탄식. 그 소리들이 소영의 귀를 찔렀지요. 방금 전까지 안쪽에 들어가고 싶어 하던 엄마의 욕심이 지금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딸의 이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마지막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기만 한 눈은 아니었습니다. 아픈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있다고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소영 씨, 몸 조심하세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준서는 몸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영은 뒤에서 가지 마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렀지요. 소영은 제 손바닥 위에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반지는 빛을 잃지 않았지만 의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엄마를 감싸려 했던 선택이 결국 사랑까지 함께 무너뜨렸다는 것을요. 파티가 끝난 그날 밤 연회장 밖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방금 벌어진 일을 큰일이라며 지인에게 전했고 누군가는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을 휴대전화로 검색했지요. 누군가는 남자가 뿌린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남겼고 누군가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조심스레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소문은 늘 사람 입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와 기록으로 옮겨갑니다. 다음 날 아침 희정의 휴대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저장되지 않은 번호, 끊겼다가 다시 걸려오는 번호. 희정은 처음엔 받지 않았고 다음엔 받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가 묻는 질문은 비슷했지요. 당신 맞습니까? 그때 그 사건 기억합니까? 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희정은 입을 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 들어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번쩍이는 조명, 정갈하게 정리된 액자들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정에게는 내가 이만큼 왔다는 증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지요.
희정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같은 자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짧게 한 번, 그리고 끊김없이 2번. 희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확실하게요. 희정은 문 쪽으로 다가가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이 목에 걸렸어요. 현관 너머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오희정 씨 자택 맞습니까? 그 한마디에 희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설마가 지금이 되는 순간은 늘 그렇게 빠릅니다. 희정은 손잡이를 잡고 잠깐 버텼습니다. 문을 열면 끝난다는 걸 알면서도 문을 열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냉정했고 움직임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신분증을 보였고 누군가는 서류를 펼쳤지요. 오희정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집행하겠습니다. 희정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가 허락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수사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희정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나 억울해요. 전부 모함이에요. 어제 그 남자도 그 할망구도 다 짜고 친 거예요. 희정은 은옥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더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희정은 그 할망구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지키려 했지요. 하지만 그 말은 집안의 공기를 더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재를 확인하고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장식장 뒤편까지 살폈지요. 몇 분 지나지 않아 희정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찾아내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희정은 숨기고 싶었던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요. 희정이 소리치며 다가가려 하자 여성 수사관이 조용히 앞을 막았습니다. 방해하시면 조치합니다. 희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발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수사관 한 명이 봉투를 들어 보이며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차명 관련 서류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희정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잡을 곳이 없었지요. 희정은 소파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기울어도 그 기울어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짓이었어요. 집 밖이 소란스러워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은 금세 퍼졌고 기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몰려들었습니다. 현관 앞엔 카메라가 줄지어 섰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희정이 문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눈들이었습니다. 얼마 뒤 수사관들이 희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동행하시죠. 희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정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의 목소리가 폭발하듯 쏟아졌지요. 오희정 씨, 파티에서 폭로된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예단 요구는 피해자 돈을 메우기 위한 거였나요? 희정은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질문들이 한 덩어리로 들렸지요. 희정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조작이에요. 그 외침은 기자들의 질문 속에 묻혔습니다. 플래시는 희정의 얼굴을 가차없이 비췄고 희정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졌습니다. 어제까지 스스로 품이라 믿던 것들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희정은 수사관들 사이로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나 변호사 부를 거예요. 이건 권력 남용이에요. 하지만 수사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협조하십시오. 희정이 검은 차량에 태워질 때 차 문 너머로 기자들의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희정은 그 렌즈를 보며 숨이 가빠졌어요. 렌즈 안에는 사람이 아니라 기사가 있었지요. 희정이 그토록 원했던 상류 사회의 시선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희정의 몰락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은옥의 해장국집은 평소처럼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려와 뚝배기들이 계속 나갔고 직원들이 테이블을 빠르게 정리했지요. 가게 구석의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제 VVIP 행사장에서 제기된 사기 의혹과 관련해 오희정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속 희정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긴장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손님 중 누군가가 혀를 찼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습니다. 남 속여본 돈은 오래 못 가. 다 돌려받더라. 은옥은 그 말을 들으며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은옥은 손님 앞에 뚝배기를 내려놓고 반찬을 채우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일이란 늘 해야 할 일이었지요. 다만 은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 속 희정이 무너지는 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남을 밟아 올린 마음의 모양 때문이라는 거리요. 은옥은 잠깐 텔레비전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시선을 거뒀습니다. 은옥의 눈빛에는 승리도 연민도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살아온 사람의 확신만이 있었지요. 사람이 지은 거짓은 결국 사람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 그날의 뉴스는 그렇게 흘러갔고 희정은 자신이 바라던 세상으로부터 가장 먼저 등을 돌려받았습니다. 들어가고 싶던 자리는 이제 희정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울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골목 끝 종로 해장국 간판 아래 문을 열기 전부터 은옥은 앞치마를 둘렀어요.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 밑엔 삶이 눌어붙은 듯 검은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은옥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뜨거운 국물을 내는 손은 늘 뜨거운 일들을 견뎌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바깥의 차가움이 잠시 밀려들어왔다가 곧 국물 냄새에 밀려나갔습니다. 은옥은 주방 불을 켜고 큰 냄비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국물은 오래 끓일수록 깊어지고 사람 마음도 오래 걸릴수록 단단해진다는 걸 은옥은 믿었습니다. 가게 한쪽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낮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희정의 이름이 자막으로 스쳐 지나갔지요. 기자들 플래시가 번쩍이고 검은 차량 문이 닫히는 장면이 짧게 반복됐습니다. 은옥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자를 잠깐 내려놓고 화면을 한 번만 바라봤어요. 그 사람도 결국 그냥 한 인간이었지. 은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 그게 벌이든 죗값이든 마지막엔 비슷한 표정으로 무너진다는 걸 은옥은 여러 번 보아왔지요. 은옥은 다시 뚝배기를 데웠습니다.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맑게 울렸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사장님, 오늘도 국물 끝내줍니다. 어르신, 여기 깍두기 더 주세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한 끼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은옥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뉴스 한 줄로 마음을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가게는 금세 북적였습니다. 국물 냄새가 가게 밖 골목까지 번졌고 손님들 목소리가 겹쳐지며 따뜻한 소음이 생겼지요. 그때 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 종소리는 유난히 익숙한 박자였어요.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 대신 검은 패딩을 걸쳤고 목에는 얇은 머플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지요. 준서는 잠깐 문 앞에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의 물기, 테이블의 기름기, 손님들의 웃음. 예전에는 그냥 할머니의 일터였던 풍경이 지금은 그 자체로 삶의 무게처럼 다가오는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은옥은 주방에서 고개만 들었다가 다시 국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왔냐? 거기 비어있는 자리에 앉아라. 금방 준다. 준서는 가게 한쪽 구석,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앞에 설 때의 표정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은옥은 뚝배기에 국물을 붓고 팔을 올리고 고기를 정리해 담았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의식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은옥은 뚝배기를 준서 앞에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침부터 병원 갔다 왔냐? 네. 오늘 수술이 하나 있었어요. 준서는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고 준서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지요. 한참 말없이 먹던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죠? 은옥은 반찬 그릇을 채우며 대답했습니다. 봤다. 그분은 준서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꺼내기만 해도 다시 가슴이 쓰릴까봐 혹은 그 이름이 할머니에게 상처가 될까봐 망설이는 얼굴이었지요. 은옥은 국자를 내려놓고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남의 인생을 속여 얻은 건 오래 못 간다. 그게 다다. 말이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래 산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가 다시 숨을 골랐습니다. 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지 않으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근데요, 할머니. 저 오늘도 조금 도와드리고 가면 안 돼요? 은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을. 너는 쉬어. 쉬면 더 생각나서요. 그냥 손이라도 움직이면 마음이 좀 정리돼요. 그 말은 꾸밈이 아니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은옥은 그 떨림이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점심 손님이 한번 몰려오자 준서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물병을 들고 서 있다가 손님이 지나갈 때 길을 비켜주고 빈 그릇을 모아 주방 쪽으로 옮겼습니다. 준서는 주방에서 은옥을 따라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끈을 매는 손이 서툴렀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준서는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말했다. 할머니, 뜨거워요. 은옥이 툭 말했습니다. 뜨거우면 조심하면 된다. 뜨거운 걸 피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준서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이제야 이해했다는 기색이 섞여 있었지요. 네, 저도 이제 피하지 않을게요. 설거지 물소리, 뚝배기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 웃음소리가 다시 가게를 채웠습니다. 은옥은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였으니까요. 은옥은 준서의 등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사든 장사꾼이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은 같다고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한숨 돌릴 틈이 생기자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미안해요. 그때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장소를 여기로 하자고 하시는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마음 한쪽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은옥은 잠깐 준서를 바라보다가 대답 대신 손님 쪽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밥 하나 더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준서에게 돌아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디로 다시 돌아오느냐지요.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맑아져 있었습니다. 저 다시 돌아왔어요.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긴 위로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준서는 앞치마를 벗어 개켜놓고 테이블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은옥은 주방 불을 끄며 준서를 불렀지요. 준서야. 네, 할머니. 내일도 병원 가야지. 네. 근데 끝나고 또 들를게요. 잠깐이라도. 은옥은 피식 웃었습니다.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은옥의 웃음은 늘 짧았지요. 내일부터 제대로 해. 그리고 남는 힘이 있으면 여기 와서 국물 맛이나 보고 가라. 준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가게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희정의 끝은 비참했지만 그 비참함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망치도록 두지는 않겠다는 마음. 준서가 흔들렸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안도. 그리고 무엇보다 땀 흘려 살아가는 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은옥의 가슴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은옥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뜨거운 건 뜨겁게, 사람은 사람답게. 겨울바람이 간판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은옥이 끓여낼 내일의 국물은 분명 오늘처럼 뜨거울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땀으로 채워갈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